인별그램의 이제 폐거든요. 정말 딱딱한 배인 거예요. 급동 마려울 때 성분 자체가 배란기에 좀 높아지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란기에 겪는 증상을 다 겪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건의인간 최석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리통인데요. 이게 사실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주제잖아요. 제가 겪어본 일도 없고 정확하고 또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 또 이게 유튜브 학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동네 산부인과 유튜버로 유명하신 분이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홍쌤, 산부인과 전문의 홍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사실 이 생리통, 월경통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아프신 분들은 정말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성분들은 이거 보시면서도 어떤 통증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어떤 통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생리통이 보통은 전체 여성의 한 60% 이상이 느낀다고 돼 있지만 생리통이 없는 40%도 아주 막 상쾌한 느낌은 아닙니다. 젖은 청바지를 입고 젖은 모래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 찝찝한 느낌을 종일 우리가 생리를 할 땐 느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만약에 월경통이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괴롭겠죠. 생리통도 남자분들이 똑같이 느낄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비슷한 통증은 급동 마려울 때 화장실을 찾을 수 없는 이 월경통, 생리통의 이제 원인, 통증의 정도, 치료 방법 이게 다 다르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월경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1차 생리통, 2차 생리통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1차성 생리통, 생리를 하는 여자들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생리통입니다. 자궁에 이상이 전혀 없는데도 통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요. 이게 원인 자체가 자궁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들 때문에 만들어진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과다하게 되면서 자궁에 있는 혈관들을 다 수축을 시켜버리니까 피 안 통하게 해서 잼잼잼 하면 전기 오잖아요. 그 느낌이 자궁에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소경을 시작하고 보통 1, 2년 이후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요. 뒤에 이제 말씀드린 2차성 생리통하고 차이점은 얘들은 생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통증이 시작돼서 보통은 생리 2, 3일째까지 그 좀 짧은 기간으로 지속이 되는 게 2차성 생리통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고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로 충분히 효과를 적절하게 복용을 하신다면 보실 수 있고, 만약에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장치를 자궁 안에 넣어둔다든지 뭐 이런 걸로도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끔 환자분들 보면 뭐 소화장애가 있다든지 뭐 속이 너무 안 좋다, 자율신경계랑 생리통이랑도 연관이 좀 있어서 되게 뜬금없잖아요. 사실은 자궁에서 생리를 하는데 왜 머리가 아프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에 이 자율신경계 때문에 이제 두통이나 소화기계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진료 보다 보면 이제 평소에 생리통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진찰해 보면 정말 딱딱한 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겠다. CT 찍어봐야 되겠구나. 맞아요. 이러고서 검사를 시작했는데 진통제 들어가고 좀 한 1시간쯤 지나고 나면은 다시 말랑말랑한 배로 맞아요. 돌아가 있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추가적으로 또 어떤 치료들 그러면 진통제 해주시나요? 갖고 안 되면은 근유한제 수액에다 섞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거 갖고도 안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 좀 평활근 이완 효과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드물게 마약 진통제까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젊은 여성이 생리통으로 마약 진통제까지 썼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세게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참으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통증은 내가 알 수 없어. 맞아요. 이걸 어디까지 참으라고 해야 되지? 응급실에 왔을 때 수액에 마그네슘 섞어주신다 했잖아요. 저희가 월경통이 심한 분들은 마그네슘을 그냥 꾸준히 복용드리는 걸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1차성 월경통 요거 치료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원발 월경통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프기 전부터 진통 소염제를 드시라는 건데요. 왕창 아파지고 난 뒤에 자궁에 있는 혈관이 다 수축되고 난 뒤에 이 약을 스타트를 하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부터 해서 생리 한 이틀째까지 먹어주시면 좋은데, 이건 규칙적인 여자들 얘기고, 월경이 딱딱 날짜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생리할 때 한 방에 팡 터지는 게 아니라 살짝 묻어날 때가 있어요. 내일 빵 터지겠네 하는 그날부터 약을 스타트. 한 알 먹고 이제 그대로 지내야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첫째, 둘째 날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먹더라도 토탈 먹는 용량을 보면은 뜨문뜨문 먹은 것보다 양이 훨씬 더 적을 수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편하게 지날 수 있으니까 약을 꼭 미리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진통소염제의 제일 큰 부작용이 소화기계 속쓰림이잖아요. 그래서 빈속에 먹지 않도록 약간 위 보호제 같은 걸 같이 복용해 주실 수 있으면 또 좋겠고, 아니면 식사라도 좀 제대로 하시고 네. 약을 복용하시면 젊은 분들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 안 생기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피임약 복용입니다. 말이 피임약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산부인과에서 만병통치약, 피임도 되면서 호르몬 농도를 일정하게 이제 유지를 해주다 보니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배란 같은 것들도 억제해주면서 이제 월경통을 줄여주고 월경량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 피임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성관계도 없는데 내가 피임약을 왜 먹어야 돼? 이거 먹다가 나 나중에 임신 안 되면 어떡해? 암 생기면 어떡해? 아직까지도 환자분들 거부감 너무 심하시고, 물론 약 이름을 바꾸면 좋겠지만 사실 마땅히 뭘로 바꿔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호르몬제라고 호르몬약? 네, 하기에 호르몬약이라 그러면 너무 또 넓어지.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운데, 이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한 노력보다는 그냥 전체에서 인식을 바꾸는 거죠. 피임약 드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미레나라고 해서 자궁 안에다가 넣어놓는 호르몬 장치인데요. 네. 월경통도 없애주고 월경 과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치료가 되고,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다시 의사하고 상의를 해보셔야겠죠. 1차성 월경통은 원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걸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여자분들이 거의 500번 정도 생리를 하는데, 그 시간을 조금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폐경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D님 답변이 좀 됐나요? 궁금한 게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2차성 생리통 월경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2차성이면은 원인이 있다? 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선생님. 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2차성은 1차성하고 달리 이제 초경을 시작한 직후 뭐 몇 년 내에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2차성 생리통은 만성 골반통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2차성 월경통의 한 30-40% 정도가 이제 자궁 내막증, 근종 같은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2차성 생리통의 메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진통 소염제만으로는 좀 완전히 잡히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2차성 월경통이 낯설지는 않은 입장인데요. 저도 이제 와이프가 엄청 고생을 많이 네, 했거든요. 네. 임신이 되고 나니까 또 이게 줄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해피하게 또 이제 2-3년 지내고, 그러고 나니까 또 출산 후에 또 다시 커져서 또 수술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선생님 케이스처럼 내막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궁 내막 세포들이 자궁 내막이 아닌 곳에 자리를 잡아서 생리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내분께서 있었던 그 난소의 혹을 터트려 보면 되게 오래된 핏덩어리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생리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더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좀 줄어들고, 임신해서 출산하고 나면 다시 커지는 거죠. 왜냐면 생리를 계속 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또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피임약. 피임약이 또 나오는 거군요. 치료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피임약도 배란을 안 되게 하긴 하지만 출혈을 유도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아예 배란도 조금 억제를 하면서 국소적으로 있는 자궁 내막증 조직을 좀 없애는 호르몬제도 저희가 그런 약이 있어요. 네, 비잔이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저희가 처방을 하고 있고요. 이 약은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단 하나 여기 비잔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뼈를 약간 약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라든지 골밀도 검사 같은 거 젊으시더라도 몇 번 정도는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나요? 이제 약물 치료가 있고 수술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요즘 또 굉장히 홍보 많이 나오는 게 하이프 시술이라는 게 또 있던데. 하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초음파 에너지를 볼록 렌즈처럼 해서 자궁 근종을 지지는 거거든요. 출산을 안 하신 분들은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 사실 자궁 내막의 손상도 무조건 안 생긴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상의를 좀 잘 해보시고 내가 이걸 해도 되는 사람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월경통 원인, 이제 통증의 정도, 증상이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또 오해나 이런 궁금하신 분들도 꽤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가지 질문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자, 산부인과 전문의분께 직접 월경통에 대한 특진 타임 첫 번째 질문부터 여쭤볼게요. 월경통이 심할 때마다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매달 아플 때마다 참고 버텨가면서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먹어야 되는 건가요? 진통소염제의 내성의 기전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내성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다가 이게 효과가 없는 거는 나하고 이 약이 맞지 않은 거니까 다른 계열의 진통소염제로 갈아타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진통소염제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임약도 여러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경을 시작하고부터 폐경까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의하고 약을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이죠. 봉장근. 여기를 주무르면 월경통이 호전된다라는 얘기가 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별그램의 이제 폐이거든요. 딱 생리통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만성 이제 골반통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이제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막이나 이제 근육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이 아프다면 마사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막 배가 아픈데 부여잡고 나는 약 안 먹고 마사지로 버틸 거야 이러고 여기 마사지하고 이런 그거는 그냥 자, 오늘 홍혜리 원장님이 여기 나와서 우리 유튜브 학과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정보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딸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좀 생겼는데요. 이 피임약이라는 게 이제 월경통, 생리통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막 월경을 시작한 어린 10대 친구들도 이런 피임약을 복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아주 초경 시작한 아기 같은 친구들이 오면 이거 피임약 진짜 줘도 되나 하고 저도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길게는 한 8년 정도는 조금 불규칙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성인들처럼 타이트하게 조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불규칙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서 좀 대처를 하면 그리고 이제 진통제 엔세이드를 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쓰면 그 시간을 좀 넘길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쾌한 답변 감사하고요.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선생님들과 이제 좋으신 제작진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날까지. 최석재 유튜브 학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